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우리가 또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마인드로 한번 또 하루를 시작해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 이게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더라고. 하수와 고수. 여러분들 그 하수하고 고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하수는 좀 아는 척하고 이 고수는 뭔가 좀 어리숙한 척하는 것 같아요. 하수는 모든 것을 잘하는 척하지만 고수는 오히려 빈틈을 보입니다. 빈틈. 빈틈을 좀 보이더라. 그 나의 빈틈을 통해 가지고 이 상대방의 그 진짜 태도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낮은 자세로 임할 때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서두르지도 않는 거야. 이 서두르지를 않더라.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수는 자신이 가진 것을 먼저 이거 드러내고 말아요. 이 자신이 언제나 그 상대보다 잘났다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상대가 혹시나 자신을 얕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묻지도 않은 것을 먼저 떠들어대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을 서둘러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수에게 여유가 있는 것은 인생을 자기 주관대로 살기 때문이다. 자기 주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수가 조급해하는 것은 주변의 시선에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믿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가져보자.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또한 인생의 고수로 거듭날 수 있다. 알겠죠? 인생의 고수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와 고수. 제가 아는 분들은 다 고수였으면 좋겠어요. 어리숙한 척 해야 돼. 너무 아는 척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뭐 아는 게 있어야 또 아는 척 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요, 그 5G 통신이잖아요. 5G 통신, 그리고 반도체, 인공지능에 이어서 이제 통신, 자율주행 등의 그 기능이 들어간 이 커넥티드 카까지 대중국 규제 수위를 한층 높입니다. 뭐 국가안보 차원이다. 국가안보라는 그 핑계를 대는 거겠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보는 중국의 성장세를 지금 막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 이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인데, 그 차량 연결 시스템이나 그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랑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이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이 판매를 그 금지 규정안을 공개를 합니다. 러먼도 장관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 적국이 미국에서 운행 중인 모든 자국산 차량을 동시에 시동을 끈다거나 통제를 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이 도로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규정안의 시행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은 지금 당장 그 미국의 도로에는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차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죠? 우리는 우리 도로가 그들의 차로 채워지고 그런 위험이 매우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힙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규제 이후로 테러나 해킹 위험을 막겠다는 국가 안보를 내세웠는데, 과거에는 5G하고 반도체 등과 마찬가지로 이 첨단 산업 패권을 지키겠다는 그 속내 역시 담긴 것으로 풀이가 돼요. 미국의 대중국 첨단 산업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트럼프 정부는 세계 통신장의 28.7% 이거를 점유하고 있던 화이에 5G 통신 장비를 시작으로 해서 관련 핵심적 부품까지 전방위 수입 규제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유럽은 물론이고 호주, 일본, 캐나다, 대만, 베트남 등이 동참도 요구를 했어요. 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반도체랑 양자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등으로 대중국 첨단 산업의 수출 통제 범위를 넓혔는데,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 제정 등을 제정을 해서 보조금하고 수익 규제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을 해요.
그 자국 중심의 첨단 산업 그런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거죠. 여기에 또 삼성과 현대차, LG, 엔솔 등 주요 제조업체들은 그 미국 현지에 생산 그런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미국 정부는 보조금으로 화답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그 장비 반입을 제한하는 등 중국 고립에 동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랑 주요 업체들에게 미국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압박과 회유책을 동시에 써요.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지죠. 영자신문인가? 하여튼 그런 언론보도 있어요. 글로벌타임스. 여기서요. 지난 13일 사설에 보면은 양국 간의 경제적 보완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 수출 제한과 디커플링 추진에 인질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미국 압력에 저항을 해서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과 협력을 계속 심화할 수 있는지에 한국의 지혜를 시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일부 통계를 이용해서 한국 반도체 수출 가운데 약 40%가 중국으로 향한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반대로 앨런 그 SBS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 10일에 워싱턴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이 그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 그런 컨퍼런스에서요, 세계에 HBM을 만드는 기업이 3곳 있다는데 그중 2곳이 한국 기업이다. 중국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거 완전 샌드위치 신세네요. 이 같은 양국의 압박에 한국 정부랑 기업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데 아직은 중국과 공급망의 완전한 디커플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 자체도 우리의 1위, 2위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가전제품,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주요 공산품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 구도를 확장하고 있고요. 미국의 대중국 전제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도 이제 분명한 거죠. 업계에서는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임박한 만큼 미국의 대중국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지다 보니 한국 경제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의주시합니다. 일단은 경합주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양당의 선거 전략으로 당분간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 조치와 이 공약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 조치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가지고 한국산이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반사 이익 주장도 있으나 우리 기업이 되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도 유의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요, 삼성전자 주요 임원 10명이 총 26억 정도의 그 자사주 매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최근 52주 신저가 갈아치우고 있는데 아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대거 주식 매입에 나선 것 같습니다. 금감원 전자공 시스템 보면 이달 20일 용서구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하고 이영희 글로벌 마케팅 실장은 각각 자사주 3,000주, 5,000주를 주당 64,600원, 64,500원에 사들였고 총 5억 1,630만원어치 돼요. 같은 날 체주오 베트남 복합 단지장이죠. 부사장하고 김대주 VD 사업부 부사장도 각각 자사주 1,500주하고 5,000주를 매입을 했어요. 앞서서 19일에는 이종호 시스템 LSI IP 개발팀 상무가 749주 사들였고 13일에는 손태용 VD 사업부 부사장하고 정영준 파운드리 품질 팀장 각각 1,500주, 1,000주를 매입을 했네요. 금액으로는 각각 9,750만원, 6,500만원이고 10일에도 박학규 사장이 자사주 6,000주 매입을 했습니다. 박 사장은 6월 초에도 자사주를 5,500주를 이제 사들인 바 있죠. 삼성전자 임원들이 잇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이 주가 부양 등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가 돼요. 올 7월에 삼성 주가는 88,800원으로 고점을 찍었는데 이후 내림세를 현재 면치 못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날도 0.63% 하락해서 62,600원에 마감을 했고 특히 외국인은 12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 기간의 순매도 금액은 무려 6조 6,924억 원에 달했다. 하여튼 참 신저가 언제까지 나올지 상당히 저도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또 흥미로운 소식인데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1, 2위인 대만 TSMC하고 삼성이 아랍에미리트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각각 논의 중이다. 이게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쪽이 사안에 정통한 터시통을 인용해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TSMC 최고 경영진들은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방문해가지고 반도체 제조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 논의된 공장 규모는 현재 대만 내 TSMC 제조 공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첨단 공정이 적용된 시설에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을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서 삼성전자도 향후에 몇 년 내에 아랍에미리트에 새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죠. 삼성은 경영진의 고위 인사도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해당 계획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나오네요. 공장의 설립 프로젝트 자금은 아랍에미리트 국펀드인 그 무바달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랍에미리트 측이 밀고 있는 그 방안이 초기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업의 규모는 약 1,000억 달러 정도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저널에서도 공장 설립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고요. 기술적인 그런 장벽을 비롯해서 다른 장애물에 이제 직면할 수 있어가지고 실제 프로젝트는 성립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네요. 뭐 하여튼 뭐 좀 신기한 일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보니까.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네요. 또 삼성이 그 핀란드 통신장비 업체죠. 노키아. 그리고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함께 인도의 통신사 보다폰 그 아이디어에 36억 달러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할 전망이라고 하죠. 업계에 따르면 보다폰 아이디어는 22일 날 새 회사에서 오는 4분기부터 3년간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받는다고 공시를 했어요. 이 회사가 삼성과 협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업계에서도 삼성이 전체 공급 규모의 20% 정도 한 7억 달러를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약과 내용은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이 보다폰 아이디어가 1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 3위권 통신사라고 합니다.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 퍼지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대해가지고 이제 곧 5G 서비스를 선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5G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다폰의 그 최고 경영 책임자가 삼성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하게 돼서 기쁘다. 그리고 모든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5G 시대로 돌입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삼성은 이번 수주로 인도 통신 3사 모두에게 5G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게 됐고, 앞서서 삼성은 지난 22년 8월 인도 2위 사업자죠. 바르티 에어텔하고 5G 장비의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같은 해 12월에는 가입자 1등 통신사죠. 릴라이언스 지오하고 5G 무선 접속망 그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급 물량은 1조 원 정도 추산됩니다. 이들은 최근에 통신장비 큰 수요처로 꼽히네요. 인도 통신규제청에 따르니까 22년 인도 이동통신 사용자 수가 약 11억 5천만 명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다. 엄청납니다. 하여튼 여기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